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 조사를 14시간, 15시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뭔가 좀 공수처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근데 예, 변호사 없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게 왜? 왜 그런지가 참 이상하죠. 예, 보통은 변호사 다 데려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요. 해병대 정신인가? 해병대 정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나?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다 해주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리고 쓰리스타잖아요.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두 가지죠. 뭐 아예 포기했거나 예. 아니면 그냥 아예 자신 있다. 우리는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만 얘기하고 올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로 보기에는 아예 자신 있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지금까지 군사법원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이 준비한 것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것들이 너무 태가 나잖아요. 7월 31일 그 전후에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두 번이나 전화를 했잖아. 네.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경북 경찰청에다가 또 전화를 했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것까지 따지면 세 번이란 말이죠. 지금 확인된 것만. 네. 그러면 이시원이 또 유재현한테 전한 것도 여러 번 전한 것도 지금 확인됐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임종득이 전한 거랄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거의 10차례 안팎이 되겠는데. 그래서 예. 노 변호사 말씀도 읽었지만 혹시 김경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수사를 잘했다고 독려하고 야,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예. 계속 박정훈 단장 편을 들어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너 내 말에 안 들었어 뭐 이렇게 해갖고 윤석열 용산 집무실 편을 들어준 걸로 돌변했는데 끊임없이 이분은 뭔가 고뇌하는 듯한 인상이었잖아요. 예. 이 사람은 끊임없이 네. 딜을 치는 거예요. 딜. 그렇죠. 딜을 칠 수도 있고 고뇌하는 인상인데 예. 변호사 없이 갔다는 것은 변호사 눈치 안 보고 공수처에 수사를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은 근데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행태로 보면 그 공수처 수사에 바로 갑자기 협조할 그런 스탠스는 아니었어.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딜을 치는 듯한 네. 그 지휘 서신도 그렇고 그 말 자체가 내가 어떤 고뇌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딜을 계속 봐줘야 돼.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네.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 지위도 유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정치적인 인물 예. 같아요. 이 사람이 뭘 제일 처음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매우 경로했다. 이 발언을 전달한 사람이 이 김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이거 우리 대통령의 경로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대강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지금에 와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어쨌든 본인이 우리 다 그동안의 기사를 통해서 이 라인을 살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정훈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경로했다고 나왔고 그 당시에는 부인도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막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로하고 나면 분명히 뭔가 지시를 하거든. 뭔가 관여를 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해서 뭔가 지시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 행동이 지시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첩 갈라 그랬더니 이첩 하지 말고 뭐 보고하지 말라 그러고 다시 돌아오라 그랬다가 그래도 나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경찰에 넘기니까 다시 그 회수 갖고 오라 그러고 얘를 항명죄를 막 집어넣고 이제 기소까지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로라고 하는 하나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김계환이 꺼내놓은 이 경로라는 키워드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자, 그 이후에 김계환 씨가 지난번에 이제 이종섭이 런종섭 한 이후에 한동훈이가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결국 호주 대사라고 하는 그 직에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뭔가 이 사람이 아무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좀 살살 바뀐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요때 이 사람이 해병대 자기 사람들에게 다 서신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어차피 해병대는 죽게 돼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구 편을 들어도 어쨌든 죽게 돼 있다. 그렇죠. 꼬리 자르게 해야 된다. 누군가 이거 덮어 써야 된다.
그게 그 지금 뉘앙스였다. 그게 지금 자기다라는 꼬리 자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안 말은 했어요. 없지만 네. 결국에는 누군가 덮어 써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사령관인 본인 포함해서 본인이 책임지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 말을 하면서 내가 결국은 여기서 그냥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단 말이죠. 안고 가겠다. 예. 그러다가 우리 그때 읽었었잖아요. 그 맞아. 방송하면서 하나씩 예. 하나씩 그 그렇죠. 사람이 막 그 그렇죠. 편지 한 거를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뜻일까도 설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거기까지는 비장했다가 아, 갑자기 그 사람이 행복해졌어. 이 김계환 사령관이 그 자리에 유임된다니까 어디 안 가고. 그렇죠. 몸보신 했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윗선에 알린 셈이 되잖아요. 지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양쪽이든 뭐 이쪽이든 누구 쪽이든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 혼자 안고 갈게. 나 조심해. 나 되게 불안하고 짜증나고 무서워.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쪽에서 너 좋은 자리 그대로 줄게. 어디 가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나니까 사령관을 유임하게 이렇게 됐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니까 김기현이 갑자기 또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예. 마치 막 무슨 일 없었는데 괜히 이렇게 오두방정 떤다는 듯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신감의 일환으로 변호사도 없이 15시간 조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내 말에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는 항상 희망상으로 보니까 또 총선에 참패했잖아요. 김기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계속 20%대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의결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나중에 이 모든 죄를 가장 뒤집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에서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 기자들이 최근에도 이제 공수처로 들어갈 때 그걸 물어보는데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럼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근데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했다는 거냐라고 할 때는 말을 못해요. 말 안 하죠. 네. 말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판에 가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진실이냐. 그렇죠. 응?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인을 하면 그 부인의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가 없이 나는 왜 그러면은 그런 판단을 해서 갑자기 사인까지 다 했는데 네. 이렇게 된 거냐? 에? 다시 조사본부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거냐? 왜냐하면 그 전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국방부 보좌관이랑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는 수사를 아주 잘했다. 네. 수사 결과는 흠잡을 게 네. 없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썼거든.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논리를 댈 수 있을지 논리가 너무나 궁색해서 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결국 그래서 자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직접적 압박도 없이 본인이 지시를 했으면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으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백할 수밖에 없다. 유재은하고 김기환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두 사람 자백하지 않을까요? 결국?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